본 사람들 혹시 피드백 좀 해줘. 이게 칠판 글씨가 잘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면 말해줘. 좀 가까이 대고. 자, 일단 저기 순서대로 갈 거야. 250번부터 250번. 여기 이제 설화종 문제지. 어려운 문제인데 잘 좀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표를 이용해서 정리하면 쉬워져. 그렇게 적어놔. 표를 이용하자. 중요한 문제지. 자, 여기서 우리 과학 시간 조금만 좀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해봤던 과학 수준만으로도 여기에서 불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지? 여기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끊긴 거 없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당연히 불이 들어온다. 자, 그래서 이게 두 쪽 다 연결이 돼 있을 필요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닫혀 있으면 되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표로 잘 정리를 할 거야. A, B, C, D 이렇게 한번 적어봐. 자, 일단은 D가 끊겨 있으면 돼, 안 돼? D가 끊겨 있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닫히는 거를 동그라미, 열리는 거를 X 이렇게 놓자. 그래서 D는 무조건 동그라미야. 몇 개만 해놓자. 몇 개? 한 4개 정도?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다 닫히는 경우지? 이렇게 되면 무조건 전구에 불이 들어올 거 아니야. 이거 한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닫힐 확률이 다 각각 뭐야? 다 다르지? 2분의 1, 3분의 2, 3분의 1, 5분의 3 이렇게 되지? 얘네들 다 곱해주면은 이거에 대한 확률 나오겠지? 그건 나중에 구해. 한 번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먼저 할까? 얘들아. C 먼저 할까? C? 자, C가 닫혀있는 경우면은 무조건 이게 불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A, B가 설령 이렇게 둘 다 열려 있어도 불은 들어와. 맞지? 요 경우도 불 들어오는 경우고 그 다음에 C가 닫혀있고 A만 닫혀있고 B가 열려있는 경우 그리고 또 A만 열려있고 B가 닫혀있는 경우 요렇게 되겠지 이것도 이렇게 다 각각 구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A, B가 둘 다 동시에 닫혀있고 C가 열려있어도 괜찮지? 이렇게 끝. 왜 끝이야? 요 경우 이상 불이 켜지는 경우를 찾을 수가 없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확률을 다 구하는 건데 시작해볼까? 여기서 선생님이 틀리면 혹시나 말해줘. 하다가 틀릴 수도 있어, 계산이. 자, 너무나 복잡하지? 2분의 1 곱하기 일단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5분의 3 오리지널 확률들을 다 곱해주자. 자, 그러면 요거 약분을 하고 갈까? 3하고 3 약분하고 2하고 2 약분해서 3, 5, 15 15분의 1 되지 일단. 이런 식으로 구해 볼 거야. 느낌 알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2분의 1이겠지? 처음에 느낌 왔어? 맨 처음에 2분의 1이 닫힐 확률인데 열릴 확률도 2분의 1이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곱해줄 확률은 무조건 2분의 1이야. 알겠지? 이렇게 조금만 단순화해보자. 자, 그 다음에 여기가 x니까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이 들어오겠지? 반대니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둘 다 동그라미니까 이거 그대로 넣어주면 된다. 3분의 1, 5분의 3. 그치?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진행하는 이 두 개도 마찬가지로 뭐다? 여기 중간부부터 3분의 1, 5분의 3이 똑같다. 그치? 이렇게 한 번에 해놔. 3분의 1, 5분의 3, 3분의 1, 5분의 3, 3분의 1, 5분의 3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올 거는 이제 x랑 5니까 3분의 1 한 번 더 적고 여기는 3분의 2를 적어주면 되겠지. 됐어? 거의 다 끝났네. 그 다음에 맨 아래쪽 것도 적고 나서 계산하자. 3분의 2 곱하기 자 x니까 이제야 3분의 2가 들어오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동그라미니까 5분의 3 되겠어? 자, 계산한다. 여기서부터 자 3, 3 6, 5, 30 30분의 1 그 다음에 3, 3 얘도 30분의 1 됐고 그 다음에 2, 2, 3, 3 3, 5, 15 15분의 1 그 다음에 2, 2, 3, 3 끝이지? 15분의 2 자, 이렇게 하면 지금 30분의 1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러면 일단 얘네 둘이 더하면 15분의 1 그치? 그 다음에 15분의 1이 지금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럼 15분의 3 에다가 15분의 2 하나 더 해주는 거지? 자, 계산하시면 15분의 5가 되니까 자, 약분해서 몇이다? 5분의 1이 바로 불이 켜질 확률이다. 되겠지? 쏘리. 아니 마지막까지 잘 해놓고 왜
마지막에서 3분의 1. 여러분 집중하나 본 거야. 집중하네. 자, 3분의 1. 되겠니? 계산하는 방법 알겠지? 다음에 회로 문제를 좀 복잡한 이런 회로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해줘. 표를 그려줘. 안 복잡하면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 단순한 거. 자, 그 다음에 265번. 가자. 이제 265번은 뭘까? 아,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 어려운 거 아닌데, 신방 중에서 나왔는데, 처음 보잖아. 이런 문제는. 그지? 그러니까 해보자는 거. 혹시나 틀렸다면. 쉬운 문제야. 반올림 다 할 수 있잖아. 그지? 마지막 숫자가 5면은 올려주고, 마지막 숫자가 5, 6, 7, 8, 9면 올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0, 1, 2, 3, 4까지는 내려주는 거지. 내림, 올림. 다 배웠지, 초등학교 때. 그래서 마지막에 1의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한다 라고 했고, 반올림해서 뭐가 되는 거? 250이 되는 수인데, 여기에서 어차피 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주사위 눈의 수잖아. 그치?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주사위 눈의 수로 결정을 하겠대. 1, 2, 3, 4, 5, 6만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의 자리에서 반올림했을 때 250이 되는 숫자는 대충 내 머릿속에서 생각해봤을 때 240몇에서 250몇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디테일을 추가하면 되는 거지? 디테일을. 1의 자리가 뭐가 되면 될까 정확하게? 240, 0은 불가능하고 1은 안 된다. 5, 245. 되지? 245, 246, 247은 안 되고 5, 0은 안 된다고. 1. 그지? 251. 그 다음에 252. 그 다음에 253. 254. 정확하게. 됐지? 일단은 대충 처음에는 이렇게 되면 되겠다. 형태가 이렇게 되면 되겠다 하고 주사위 눈의 수가 돼야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추가하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경우의 수가 몇 가지? 6가지가. 자, 그러면 6가지가 사건의 경우의 수고. 자,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몇 번? 3번을 던졌으니까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6 곱하기 6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나타내면 약분하기 쉽잖아. 그지? 자, 약분하면 얼마? 36분의 1. 그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처음 봤다고 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배웠던 재료들을 통해서 구하는 건데 반올림에 대해서 뭐 좀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몇 번이야? 268번. 268번. 이것도 신방중 문제인데 쉬운 문제인데 좀 어려워하길래 작년 같은데 보니까 좀 어려워하길래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자, 미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거지. 미지수를 통해서 미지수 x와 y가 정해져 있지. 주머니 속에 크기가 같은 빨간색 구슬이 7개 얘는 나와 있고 파란색 구슬이 x개, 흰 구슬이 y개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 꺼낼 때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이에요. 빨간 구슬이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게. 자,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 자, 그러면 빨간 구슬 첫 번째로 한번 해볼까요? 빨간 구슬. 자, x 플러스 y 플러스 7. 얘가 뭐야? 전체 경우의 수지. 전체 경우의 수. 공의 개수가 전체가 이거잖아. 그치? 자, 여기 중에서 빨간 구슬 몇 개? 아니고 빨간 구슬은 7개다. 그치? 자, 그래서 분자 쪽에다가 7 딱 적어주고 자, 요걸 약분했더니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이런 소리잖아. 약분했더니 그치? 약분했더니 자, 분자를 7로 만들어주면 21이지. 분모가. 얘가 얼마? 21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바로 계산하면 되지. 그냥 7 넘겨. x 플러스 y는 얼마? 14.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지. 여러분, 미지수가 2개일 땐 기본적으로 식이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 이건 상식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연립방정식을 배웠던 거지. 미지수가 2개 나왔는데 식이 하나 나왔으면 그냥 동그라미 치고 그냥 넘어가. 알겠지? 그 식 하나 가지고 막 쩔쩔 매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보자. 자, 두 번째는 파란 구슬이네. 그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볼게. 자, 파란 구슬을 두 번째 이렇게. 자, 그럼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도 똑같이 x 플러스 y 플러스 7은 변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파란 구슬은 몇 개?
x개가 있으니까 자 x를 분자에다가 올려주면 되겠지. 자 얘 한번 계산해보자. 자 이거 계산해서 7분의 3이 나온다면 자 여기에서 어느 것도 지금 분자 분모를 알 수 없으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자로 곱해서 계산하면 되지. 그치? 7 곱하기 x 7x 그 다음에 는 3 곱하기 얘 하면 3x 플러스 3y 플러스 21 되지? 넘기고 하면은 4x 마이너스 3y는 얼마? 21 되겠니? 그래서 이제 식이 몇 개가 나왔다? 2개가 나왔다. 식이 2개가 나오면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 뭘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연립해가지고 여러분 x, y 구해가지고 파란 곳을 개수하고 흰 곳을 개수 구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여기서부터 안 해도 되지?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2번은 맥락을 읽어봐. 맥락을 읽어보면 지금 1번 문제에서 이어지는 거잖아. 파란색 구슬하고 흰색 구슬을 여기에서 구하면은 답이 여러분 연립해서 구하면 x는 9, y는 5 아마 이렇게 나올 텐데 내 기억에 맞니 얘들아? 맞아. x는 9, y는 5 이렇게 나와.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자, 그래서 여기 중에서 파란색 구슬이 5개고 잠깐만, x였지? 파란색 구슬. 파란색 구슬이 9개고 그 다음에 흰 구슬이 5개야. 자, 따라서 여기에서 두 차례로 2개의 구슬을 차례로 꺼낼 때 2개 모두 흰 구슬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연속하여 꺼낼 확률은 항상 마지막을 확인해라 라고 했었지. 자, 이게 무슨 유형이야? 비복원이라고 그랬지. 세 글자. 그냥 비복원이라고 생각하고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않는다. 내가 구슬을 하나를 꺼냈는데 넣지 않으면 당연히 결과가 달라질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맨 처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7 구하면 21개 였었고 전체는 21개인데 그 중에서 흰 구슬의 개수가 5개라고 그랬었지? 자, 그래서 5를 분자에다가 올려주고 이게 첫 번째로 꺼냈을 때 흰 구슬일 확률이잖아. 자, 그럼 두 번째로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몇? 하나씩 다 빼주면 된다. 20분의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5분의 1 그 다음에 5랑 약분하면 없어지고 됐지? 자, 그래서 21분의 1 그게 답이 된다. 그냥 풀어주게 됐네. 이렇게. 자, 비복원 많이 시험에 나오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70번 이런 문제를 조심해야 돼. 여기 지금 270번 하고 뭐라고 적어놨어? 함이라고 적어놨지? 함정이야, 함정. 평소에 하던 방법을 그대로 쓰는데 마지막에 조금 확인 정도는 해줘야 돼. 다른 건 없는지. 알겠어? 표 그려서 하는 거 맞지? 표 그려서 하는 거 맞는데 내가 500원, 100원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50원, 그 다음에 10원 이렇게 있잖아. 자, 그래서 표를 작성해 보고 여기서부터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를 넣어주는 건데 동전이 각각 5개씩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5가 들어가겠지? 자, 그 다음에 600원을 맞추려면 50원짜리 그 다음으로 이 단위가 큰 게 몇 개가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그치?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단위가 50원짜리인 거를 하나 줄여서 하나 줄이면 10원짜리가 5개가 들어가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는 5개로 똑같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50원짜리를 더 이상 줄일 수는 없다. 그치? 여기서 얘가 깡개가 돼버린다면 얘는 10개가 돼버리니까 10개가 없잖아 지금.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100원짜리를 하나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지. 자, 그럼 100원짜리 하나 줄이면 4개가 되고 그거에 맞춰서 50원짜리를 결정하면 최대 5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잖아. 맞지? 자, 그러면 지금 얼마 됐어? 얘가 400원이고 얘가 400원이고 얘가 250원이네. 그러면 한 개 줄여서 4 맞춰주면은 4개가 들어가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빵개 이렇게 하자. 자, 그 다음에 또 구해주면은 4 그 다음에 얘 한 개 줄여서 3 그 다음에 얘가 5개가 늘어나서 5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줄일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줄이게 되겠지? 3 해서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세보는 거야 이거를 300원이지 300원 그러면 또 얼마가 필요해? 300원이 필요해 600원을 맞추려면 근데 여기에 최대 5개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를 해버려
여기 5개가 들어가면 250원이잖아. 그 다음에 10원짜리 5개를 맞추면 요게 600원이 되지. 됐어? 요렇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체크해 보는 거야.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몇 가지가 된다? 5가지가 된다. 4번. 뭐 실수 안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3번. 보자. 점점 고쳐 나가고 있지? 자, 쌍용중 문제인데, 이때 쌍용중 좀 어렵다. 그지? 자, 그 수가 짝수일 확률이라는데, 뭐야? 0, 1, 2, 3, 4, 5가 각각 적힌 6장 카드가 있는데, 그지? 2장을 임의로 뽑아서 카드에 적힌 숫자가 가장 큰 것을 10의 자리로 놓고 작은 것을 1의 자리로 놓겠대. 그러니까 뽑히는 순서에 관계가 없이 뭐라고 했어? 뽑히는 순서에 관계가 없이 만약에 내가 4하고 2를 뽑았어. 그럼 무조건 4 그 다음에 2를 뽑거나 2 그 다음에 4를 뽑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42로 놓겠다는 거야. 그 두 자리 잔수.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순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미 순서를 결정해 놓은 거지.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6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선택하잖아. 근데 어떤 2장을 선택하든지 간에 어차피 걔네들 그냥 뽑아 놓으면 지들 알아서 배열이 돼. 50을 뽑아 놓거나 0, 5를 뽑거나 어차피 50으로 배열이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그럼 핵심이 뭐야? 지금 내 선생님이 말한 단어 중에서 핵심은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순서가 상관이 없다.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 뭐야? 6 곱하기 5 나누기 2. 요걸로 구하면 되지. 됐어?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 0 그 다음에 4를 뽑아도 4 그 다음에 0을 뽑아도 어차피 40으로 배열이 돼. 그치? 어떤 걸 어떻게 뽑든지 상관이 없어. 그냥 뽑는 경우의 수만 선택하면 지들 알아서 배열이 되는 거야. 만약에 5하고 3을 뽑았어. 무조건 53 되는 거야. 알겠지? 35를 뽑아도 53이 되는 거야. 알겠니? 순서가 상관이 없다. 순서가 상관이 없다. 이게 핵심이야.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면 몇이 된다? 시작! 15개가 돼서 자, 15개 중에서 이 문제의 조건이 뭐야?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지.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0이 들어올 때랑 맨 마지막에 2가 들어올 때랑 맨 마지막에 4가 들어올 때가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니까 앞에 한 자리가 더 있을 거야. 근데 어차피 내가 어떻게 뽑든지 간에 0 나왔으면 앞에 있는 숫자가 1, 2, 3, 4, 5 아무거나 상관없지. 아무거나 상관없이 다 들어올 수 있지 여기. 그러면은 얘는 몇 가지? 5가지가 되는 거고. 그제? 이해되지? 그 다음에 2가 들어오면 어차피 맨 앞에 숫자 10의 자리 숫자는 1의 자리 숫자보다 강해야 돼. 강하다고 생각해. 큰 거지, 큰 거. 그러니까 얘가 2면은 여기는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3, 4, 5밖에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몇 가지? 3가지가 되고 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5. 그지? 5밖에 못 들어오지 여기. 자, 그래서 이거를 다 합하면 사건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얼마? 세조. 얼마? 9가지. 그제? 자, 그래서 5분의 3. 잘했어. 자, 요렇게 해서 5분의 3이 됩니다. 됐니? 처음 본다고 해서 못 푼 문제 아니야.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포기만 안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89번. 저 표시해놓은 거 보니까 선생님이 화살표로 표시해놨으면은 유사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 문제를 해주면 여러분이 저번에 했던 것처럼 스스로 한번 풀려고 해봐. 꼭. 그리고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이제 글을 읽기 싫어서 포기를 하거나 문제 자체를 이해를 포기한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를 풀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그냥 게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게임. 이런 게임을 하는 거야. 체육 시간에 이런 게임을 하는 거지. 학생당 자유투 기회가 총 3번이야. 농구할 때 그냥 서서 딱 서가지고 대놓고 골대에다가 집어넣는 거, 그런 걸 자유투라고 하거든. 그래서 자유투 했을 때 넣을 수도 있고 못 넣을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게임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3번 자유투를 실행하는데 자유투를 2번으로 성공하면은 연속으로 밑줄 연속으로 성공하면 던지는 것을 멈추고 5점을 준대. 그치?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뇌가 과부하에 와. 뇌가 과부하돼가지고 포기해. 그러면 맨 마지막을 먼저 읽어봐. 실기평가 지금 하는 거에서 4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잖아. 그치? 4점 이상을 받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4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먼저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2번 연속 성공하는 것까지 읽었으니까 2번 연속 성공하면 되잖아. 그러면 몇 점? 5점을 얻을 수 있잖아. 동그라미 동그라미면. 그치? 자, 그러면 요때의 확률 구해줄 수 있잖아. 그게 하나의 확률이 된다. 이렇게. 먼저 구해놓지 말고 그냥 표시만 해놔. 동그라미 동그라미. 알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4점을 넘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은 뭐겠어? 첫 번째 역할은 이미 끝났어. 여기서. 그 다음에 자유투를 2번 연속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위에서는 연속으로 성공하면 5점 준다 그랬고 밑에선 연속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한 자유투 1개당 2점을 준다. 뭔 소리야? 동그라미 1개당 2점 주겠다고. 알겠어? 그러면 연속으로 성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 한번 생각해봐. 이런 경우지. 연속으로 성공하지 못했어. 한 번 실패했어 중간에. 그럼 이거 몇 점 받는 거야? 생각을 해야 돼. 4점. 그지? 해봐야 생각이 되지. 해봐야. 이렇게 해봐야 생각이 되는 거지.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지. 문제에서 말한 대로 한번 실행해 보는 거야. 됐어? 연속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4점, 성공 하나당 2점 준다 그랬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지. 근데 이렇게만 해도 몇 점 나와? 4점이 나오잖아. 이것도 하나의 경우야. 알겠지? 이거 구해주면 돼 나중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처음에 실패하더라도 나중에 2번, 총 기회는 3번이잖아. 총 기회가 3번이니까 처음에 실패하더라도 위에 걸 응용한 거지. 순서를 바꿔보는 거야. 처음에 실패하더라도 2번 연속 성공하면 이것도 몇 점? 5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얘도 되는 거야. 되겠니? 이거 이외에는 있어 없어?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어. 애초에 기회가 3번밖에 없어가지고 최대 3번밖에 못 넣어. 근데 일단은 2번을 성공해야 무조건 일단 4점이 넘잖아. 맞지? 요 이상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이 확률 구해서 더하면 돼. 그럼 끝. 그게 끝. 됐어?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동그라미 하나당 확률이 몇이야? 성공률 0.4라고 했지. 여러분 0.4라고 했다고 진짜로 0.4로 계산하지 말고 확률을 표시하는 수단은 3가지야. 뭐? 소수, 분수, 백분율 이렇게 개념할 때 가르쳤어. 그러면 소수로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뭐로 하면 돼? 분수로 하면 되지. 더 쉽지 분수가. 자, 그래서 5분의 2야 하나당. 그럼 5분의 2의 제곱이니까 얼마? 25분의 4 이렇게 딱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구해줄 때 뭐해? 5분의 2 곱하기 자 x는 뭐겠어? 이거를 1에서 뺀 거니까 5분의 3을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5분의 2를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요거 구해주면은 125분의 12 이렇게 나오면서 얘도 똑같은 거지. x 5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125분의 12 똑같이 계산되겠지 이거대로. 되겠니? 자, 해서 125분의 12, 125분의 12, 25분의 4. 근데 125분의 4가 뭐야? 125분의 5를 분모분자 곱하면 20 되지. 이렇게 해서 통분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25분의 20 플러스 12 플러스 12로 얼마 돼? 44니? 땡큐. 자, 해서 125분의 44로 처리해주면 되겠지. 할 수 있는 거지. 여기 보면은 확률은 뭐라고 해줬어? 여러분 도와준 거잖아. 여기 확률은 소수 또는 기하분수로 작성하시오. 소수로 해도 정답이고 기하분수로 해도 정답이다. 둘 다 답으로 인정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답지에는 선생님이 분수를 추가까지 해놨어. 알겠지? 내가 직접 적었어. 자, 해서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299번은 최대한 한번 해봐. 10번 넘어가면은 이제 바로. 그래서 유사 문제야. 그냥 똑같이 풀면 돼. 똑같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정 진짜 모르겠으면 질문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튜토리얼은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게임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쉬는 시간 지나서 또 한 번 요거 300번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졸지 말고. 아니 편하게 자. 세영아. 지윤이는 이미 편하게 자고 있고.
편하게 잤다가 이따 열심히 하자. 자, 불상중은 저번 주에 왔으면 저번 주지? 저번 주 일요일에 왔으면 이번 주는 안 불렀어. 저번 주에 왔던 불당중 학생들은 안 불렀어. 그리고 저번 주에 왔더라도 14일에 보강을 안 하는, 못하는 친구들, 일정상 그런 친구들도 불렀어 일단. 자, 일단은 표 확인해 보시고 이따가. 자, 300번 보자. 이거 설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요거 RPM에서 했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나 봐. 슬퍼. 하지만 해본다. 자, 일단 이게 대전제가 깔리는 그 유형이었지? 대전제라는 말이 나온 그 유형. 대전제. 뭐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 조건이 아니라 조건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조건이 아니라 아예 바뀌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고 했어? 동전을 던진다. 이건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동전을 던지냐 마냐까지는 생각하지 않잖아. 그지? 그냥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잖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전제, 무조건 일어나는 일을 대전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그런 문제야. 어느 농구팀이 이긴 다음 날에 이길 확률은 3분의 1. 이거를 뭐라고 표시하라 그랬지? 동그라미 3분의 1. 이렇게 하라 그랬어. 뭐야? 처음에 이겼고 그 다음도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바로 이걸 적어놓는 거지. 1에서 3분의 1을 빼서 5x가 3분의 2다. 이거는 뭐야 그러면? 해석하면 앞에 거는 이겼는데 뒤에 거는 질 확률이지. 그러니까 앞에 이긴 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건으로 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마치 동전을 던진 것처럼 이미 동전을 던졌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만이 사건이다. 이게 사건이야. 알겠지?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대전제라고 부르는 거다. 알겠지? 이미 이겼고 그 다음도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야. 이미 이겼고 그 다음에 질 확률이 3분의 2인 거고. 됐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진 다음 날에 이길 확률은 4분의 1. 이번에는 뭐라고 적자? x 그 다음에 5. 처음에는 졌지만 그 다음에 이길 확률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놔야 돼. 무조건 이것부터 적어놔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바로 x 진 다음에 이길 확률이 4분의 1이었으니까 대전제로 진 다음에 질 확률, 또 질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지. 됐어? 이렇게 일단 적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경우에 대한 확률을 다 구한 거야 지금. 됐지? 요 이상 안 나와 어차피.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4일 동안의 경기를 치렀는데 첫째 날은 이겼지만 마지막 날은 질 확률을 구해달래. 됐어? 4일 동안의 경기를 치러. 그러면 몇 번 경기하겠어? 4번 경기하겠지. 4번을 경기하는 동안에 첫 번째는 이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르겠으나 마지막 날인 네 번째는 져야 돼. 그치? 그래서 요 중간에 뭐가 일어났는지를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가정하고 생각하자는 거야. 여기에서 둘 다 이겼을 수도 있고 여기서 똑같이 처음과 끝은 똑같은데 여기에서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졌을 수도 있잖아. 그 다음은 뭐겠어? 처음엔 졌으나 그 다음에 이길 확률. 그 다음에 두 개 다 졌을 수도 있겠지. 됐어? 근데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은 이게 정해졌다는 거야. 문제에서 말한 게 이거는 지켜달라는 거지. 중간 거는 우리가 알아서 생각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날은 알아서 생각하시고 첫 번째는 무조건 이겨야 되며 네 번째, 마지막은 무조건 져야 될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되겠지? 자,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게 재료라고 보면 돼. 이게 재료.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각각 계산해 주는 거야. 자, 시작한다. 요렇게 하면 되겠지. 요렇게. 첫째 날에 이기고 두 번째 날도 이길 확률이 요거지 요거. 됐어? 모든 게 다 나왔어 여기 지금. 3분의 1 적고 그 다음에 이기고지. 동그라미니까 또 3분의 1이야. 어떻게 해줄까? 곱해줘야겠지 당연히.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x. 이긴 다음에 지는 거. 몇이야? 다 적혀 있다니까. 3분의 2. 그래서 구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
자, 그래서 3분의 2를 여기다가 곱해놓고 그 다음에 이기고 3분의 1. 그 다음에 이기고 지고 3분의 2. 그 다음에 뭐야? 지고 얼마? 어디 적혀있어? 여기 적혀있지? 4분의 3 적혀있는 거 그대로 여기 뒤에다가 적으면 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알겠지? 이해 갔지? 그렇게 해서 바로 다 해보자. 얘는 3분의 2. 자, 얘는 x5야 4분의 1. 그 다음에 5x야 3분의 2. 자, 이렇게 해서 또 곱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 동그라미 x 3분의 2고 그 다음에 xx 나왔다. xx는 4분의 3 그제? 4분의 3. 그 다음에 xx 또 나왔다. 4분의 3 그제?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다 계산해 준 다음에 서로 뭐 하면 돼? 이번에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지. 더해주면 되지. 됐어?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저거 얼마야? 계산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 그치? 27분의 2 맨 처음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3약분에다 치고 2로 약분에다 치면은 6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일단 더해. 그 다음에 여기서 2하고 약분되지? 4하고 한 번에. 그치? 그래서 3제곱 9분의 1 더해놓자.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약분을 미리미리 다 진행하는 이유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를 그대로 그냥 약분 안 하고 곱해봤자 어차피 나중에 통분을 해야 돼. 어차피 귀찮아져 이 문제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약분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3하고 먼저 약분한 다음에 4하고 2하고 약분해서 2니까 2, 4, 8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니? 뭐 잘못한 거 없니? 체크 좀 해줘. 체크 좀 해줘. 이런 계산들. 자, 그러면 지금 27하고 6하고 9하고 8이잖아. 얼마로 얼마로 통분해야 될지 여러분 머릿속에서 암산할 거니?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우리 보통 통분할 때 뭐로 통분하니? 1학년 때 배웠던 거. 아니,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거. 뭐로 통분해? 분모들의? 뭐로?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잖아. 그지?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봐. 직접. 27, 뭐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니? 그지? 요것만큼 4개로 최소 공배수 구해봐. 금방 끝나잖아. 3, 9, 27. 그다음에 3, 2, 6, 3, 3, 5, 9, 8 그대로 내려오지? 안 나누고 떨어지는 건. 그 다음에 2로 또 나눠, 3으로 또 나눠볼까? 그러면 3, 2지. 3 맞지? 왜 이래?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8 피곤해서 그런가. 2, 8 이렇게 또 나왔지? 그러면은 2로 또 나눠보자. 자, 그러면 3, 1, 1, 4 이렇게 되겠니?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는 L자로 곱해주면은 최소 공배수라 그랬지? 레이티스트 영어로 외워. 영어로 가장 작다는 뜻이잖아. 최소의 레이티스트. 그래서 레이티스트가 영어도 못해. 창피해. 리스티스트 이렇게 쓰나? 리스티스트 가장 작다 최소란 뜻이야.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 최소 공배수는 L자로 곱하면 된다. 자, 그래서 3, 3, 3 3개 번 나왔으니까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2랑 4 곱하면은 2의 세제곱 하자 그냥. 자, 이렇게 계산하면 3 곱하기 2의 전체 세제곱이지? 6의 세제곱이야. 216 됐지? 여기서 216을 만들면 되는데 왜 이런 계산 과정을 직접 거쳤냐면 자, 여기에서 내가 부족한 걸 추가해주면 되잖아. 27이 216이 되는데 필요한 게 지금 이 소인수 분해로 나타낸 결과 3의 세제곱이 27이지. 그럼 뭐가 필요해? 얘가 필요하지.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을 여기다가 곱하면은 16.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지. 됐어? 자, 그 다음에 6이야. 얘 뭐야? 6의 세제곱이잖아. 6의 세제곱이면 216이 되는데 6에다가 36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36. 그 다음 거. 자, 9는 뭐야? 3의 제곱이지. 그럼 3 하나랑 8이 필요하지. 3 하나랑 8 곱하면 얼마? 24. 이렇게 해달란 말이야. 그 다음에 8이 있네. 8. 여기 8. 그러면 3의 세제곱 27이 필요하지. 27을 3에다가 곱하면 얼마? 81이다. 이렇게 되겠지. 최대한 계산을 간단하게 만들자. 그래서 16, 36 이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16, 24 더하면 40, 그 다음에 76, 77, 80, 100 얼마야? 157
되지? 216분의 157.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더 이상 약분은 안 된다. 3으로도 안 되고 3으로 안 되면 끝난 거지 뭐. 짝수가 아닌 걸. 그지? 홀수인데 3으로 안 되면 끝났지. 216은 3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자, 되고 계산이 제일 복잡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305번 푸는 방법은 이제 알겠어 얘들아? 대전제 문제. 대전제. 이런 문제가 보통 경기 가지고도 많이 하지만 이긴다 진다 이런 걸로도 하지만 날씨로도 많이 내. 날씨. 그러니까 처음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비가 올 확률. 처음에 비가 오고 안 올 확률. 처음에 비가 안 오고 올 확률. 처음에 비가 안 오고 안 올 확률. 이런 걸로 또 낼 수도 있어. 알겠지? 이런 OX로 표시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5번 보자. 뭐야? 자, 이것은 이 문제도 우리 봤었죠. 경우의 수 RPM에서 경우의 수 단원에서 이름을 뭐라고 한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니? 그럼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몰라도 뭐라 안 해. 근데 만약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 네 글자인데. 푼 사람, 이거 맞춘 사람은 있어? 손 들어봐. 오, 좀 있네. 풀긴 풀어서 다행이네. 이거를 선생님이 RPM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무 좋아. RPM에서 교란순열이라고 말했었어. 교란순열 유형이야. 순열이라는 거는 순서를 배열한다는 의미고, 순서를 배열한다, 나열한다. 그래서 순열. 교란이라는 거는 여러분 생태계 교란 이런 거 알잖아. 그지? 생태계 교란종 막 그렇게. 그러니까 어지럽힌다라는 거지. 어지럽힌다. 뭘 어지럽혀? 순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의 수다 이거야. 그래서 교란순열이란 직접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얘야. 알겠지? 근데 문제 책에서는 안 나올 뿐.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식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아. 일단은 대상이 3명일 때는 2야. 경우의 수가 무조건 2. 그 다음에 대상이 4명일 때, 이게 4명이지 지금? 4명? 하나, 둘, 셋, 넷. 4명일 때는 9가지. 이렇게 나와. 2구. 이것만 좀 외워주면 돼.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5명일 땐 44개가 나와. 근데 이거 여러분 공식 모르잖아. 선생님은 공식을 배웠으니까 알긴 아는데 고등학교 때도 안 배워. 이건 대학교 때 배워. 그래서 5명일 때는 44라는 게 나오는데 직접 구해서 44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지? 어떻게 구해? 이런 문제는 나온 적도 없고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지? 44를 어떻게 구합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4명이 제일 많이 나와. 알겠어? 근데 3명을 알려주는 이유는 바로 이 뒤에 문제에서 뒤에 몇 번 지나면은 또 교란순열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3명 가지고 하는 거 나와. 거기서 바로 그냥 2라고 적어서 계산하면 굉장히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 알겠지? 이것만 좀 외워줘. 교란순열이라고 판단되면. 근데 교란순열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다? 지은, 지현, 승훈, 수빈 4명의 학생이 가방을 모두 거둔 후에 다시 각 학생한테 하나씩 나누어 준다. 또는 뭔가를 나눠주는 거 말고 의자에 앉는다. 자기 의자에 앉지 않는 경우. 그런 게 교란순열이야. 알겠지? 이거는 뭐야? 내 학생 모두 자기 자신의 가방이 아닌 거. 자기 자리가 아닌 거. 어쨌든 자기 자리가 아닌 거. 교란되겠지. 내 자리에 딱 앉으면 어때? 너네들 지금 앉아있는 요 자리가 뭐야? 지금 정해진 자리잖아. 정해진 자리에 앉으니까 그 누구도 혼란스럽지 않지. 딱 오늘 오자마자 그냥 자기 자리에 앉으면 되니까. 그치? 어디에 앉을지 고민 안 해도 되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은 지금 한 학생도 어떤 학생도 자기 자신의 가방이 아닌 걸 받아야 돼.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앉아야 되는 거야. 얼마나 어지럽겠니? 그치? 혼란스럽겠니?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정해주는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교란순열이다. 이렇게 딱 기억하면 돼. 이런 거. 딱 이런 거. 자기 자리가 아닌, 자기 게 아닌 이런 거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결국에 이거를 공식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교란순열의 문제를 푸는 직접적인 방법은 수형도를 이용하는 거야. 수형도. 이름이 수형도야. 참 여러 가지 있지. 숫자로 나타내어진 도형. 그린 도자를 이용해서 수형도 이렇게 불러. 가지치기. 여러분 말로 하면 가지치기라고 불러. 가지치기. 자, 시작해볼까? 지은이를 A라고 하고 얘를 B, 얘를 C, 얘를 D라고 할게.
이름 부르면 좀 그렇잖아. 그지? A, B, C, D 해서 이렇게 해도 돼. A, B, C, D 이렇게 위에다가 크게 한번 적어보고 여기다가 구분선 딱 하나 이렇게 그어줘. 구분선 점선으로.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준비됐니? 수영도를 그릴 거야. 가지치기라 그랬어. 가지처럼. 여기에서 A가 자기 자신의 가방을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B 또는 그 아래쪽에 C 좀 많이 떨어뜨려놔. 여기 지금 퍼져 나갈 거니까. B, C 그 다음에 D 걸 받아도 되지. D의 가방을 받아도 되지. A가. 그제? 이렇게 해서 직접 구하는 거야.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한다. 해서 얘가 B를 받으면 애초에 B는 이미 A가 가져갔잖아. 그지? 그럼 B는 애초에 자기 걸 못 받아. 맞지?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A, C, D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됐어? A, C, D 이렇게. B가 받을 수 있는 가방은 이렇게 세 가지. A, C, D가 있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야. 가지치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B가 A를 받았으면 지금 A하고 B를 소비한 거니까 C는 무조건 누굴 걸 받을 수밖에 없어. D 걸 받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해됐지? 자, 그래서 D 그 다음에 얘는 자동으로 남은 거 C를 받겠지. 이렇게 되면 문제 없지.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수용도야. 자, 그 다음에 B가 C를 받은 상태야 지금. 요 자리. 지금 그러면 C는 어차피 자기 걸 못 받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야? A나 D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잠깐 이거 적지 마. 적지 마요. 혹시나 적었다면 바로 지워. A를 얘가 받으면 있잖아. 얘가 무조건 뭘 받을 수밖에 없어? D를 받을 수밖에 없어. 자기 걸 받을 수밖에 없어. 이러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자, 이렇게 되면 얘가 무조건 뭐다? D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 거다. 알겠지? 어렵지? 어렵기 때문에 뭐를? 내가 이걸 알려주잖아. 무조건 이거 다 구하면 9가지 나와. 따다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얘가 자동으로 A를 받아주면 문제가 없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얘는 C를 못 받으니까 지금 남은 거 뭐 있어? B, D 받았으니까 A밖에 없겠지? 됐니? 따라오고 있지? 따라오고 있지? 그래서 A, B, C 얘가 C를 받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수용도야. 알겠니?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 근데 이게 진짜로 정해진 유형이야. 수용도를 이용해서 풀라고. 이게 공식이 있어. 근데 애초에 그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조차도 배우질 않아. 알겠지?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어 그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만 딱 기억하면 돼. 3명 가지고 이 교란 순열을 적으면 2가지밖에 안 나와. 2가지. 그 다음에 4명 가지고 1명 추가됐더니 이제 9가지 나올 거야. 자, 여기서부터는 쌤이 해볼 테니까 여러분 적기만 해. 자, 처음에 A가 C를 받았으면 B는 그 다음에 B를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A랑 D밖에 못 받지. 그래서 얘는 2가지밖에 안 달라져. 그 다음에 C는 뭐가? 여기에서 2가지로 갈라지겠다. C는 D를 받고 잠깐만. 이거 2가지 아니구나. 쏘리. C는 D를 받고 그 다음에 A, B가 남았으니까 D가 B를 받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갈라지겠다. 여기서 C, D를 배열했으니까 이렇게 A 그 다음에 B를 받거나 여기에서 B 그 다음에 A를 받거나 됐지?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가지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이렇게 나온 거지? 자, 마지막 이제 D를 해볼게. 좀만 아래쪽에다가. 자, D도 마찬가지로 A가 D를 받았으면 B는 누굴 받겠어? A하고 C를 받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가 A를 받고 A가 D를 받았으니까 D, A 받은 상태면 뭐 남았어? B, C 남았지. 그러면은 얘가 B를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를 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 얘는 이제 2가지로 나눠지겠다. 9가지 나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C하고 D를 배열한 상태니까 A하고 B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고 B하고 A 자리 바꿔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해가지고 9가지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교란순열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4명이면 무조건 9가지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되겠지? 내가 어떻게 4명을 주든지 간에 어차피 지연, 승은, 수빈 이렇게 줬어도 A, B, C, D로 바꾸면 되잖아. 모든 대상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나오게 될 거라고. 자, 그래서 조금 외워두면 편하다. 이거 정말 어려운 5.5점짜리 문제잖아. 근데 이렇게 외워두면은 많이 빨라질 거다. 문제 푸는 속도. 되겠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배웠으면.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전에 말한 게 이거야. 312번 천안중에서 나왔는데
한번 지금 30초 줄 테니까 고민해봐. 바로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지. 30초밖에 안 주는 건. 딱 두 문제밖에 없어 여기.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야. 교란순열이. RPM에도 있고 근데 배점이 크잖아. 배점이 큰 만큼 이걸 빠르게 풀면 메리트가 있는 거지.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것도 교란순열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 5명이 있지, 5명. 근데 5명이라고 해서 뭐 44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어봐. 5명이 1번에서 5번까지 적힌 의자에 5개 앉는데 이때 2명은 어떻게 된다? 자기 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는다. 자기 거에 앉는다 이거야. 그러면 이 자기 거에 앉는 얘들까지 우리가 순서를 배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무조건 1, 2, 3, 4, 5번은 자기 번호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3번, 5번이라 치면은 3번, 5번은 그냥 자기 자리 가서 앉는 거고 얘네들은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지. 무조건 바뀌어야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나는 이미 자기 자리에 앉는 얘들까지 순서를 배열할 필요는 없는데 이 자기 자리에 앉을 얘들은 어떻게 선택할래? 그거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3번, 5번 이렇게 말고 2번, 4번 아니면 1번, 3번 아니면 1번, 5번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결국에는 자기 자리에 앉을 2명을 어떻게 하자? 선택하자. 어떻게? 몇 명이야?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는데 5 곱하기 4지.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어차피 지들 자리에 앉을 텐데 내가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 순서를 내가 배열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5 곱하기 4를 하는 순간부터 이미 순서가 나열된 거야. 이미 5 곱하기 4를 하는 순간 먼저 한 명 뽑고 그 다음 한 명 뽑고 이미 순서가 배열됐어. 근데 나는 순서를 배열하기 싫어. 싫은 게 아니라 이미 배열됐어 얘네. 자기 자리에 앉기로 했잖아. 그러면 2를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10가지가 나와. 일단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나머지 3명은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선수 자리에 앉아야 된대잖아. 그치? 다른 선수의 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게 된대. 그럼 이게 뭐야? 이 보라색이 바로 교란순열이지. 얘가 교란순열이지. 됐어? 이렇게 부분적으로 교란순열 문제를 넣어줄 때도 있어. 근데 몇 명인 교란순열이야? 3명이지. 외워놓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어. 3명인 교란순열이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라고 했었다. 무조건 2구 요거만 좀 외워줘. 2구 알겠어? 2구 4사인데 원래 4사는 안 나올 거 아니야. 2구 4사인데 2구만 외워줘. 알겠지? 3명일 때는 2가지 4명일 때는 9가지. 직접 구하지 말자. 알겠니? 자 그래서 2가지인데 문제의 답이 2가지가 아니라 앞에서 설명했듯이 10가지에다가 연속적으로 교란순열까지 생각해주는 거니까 연속적으로 뭐한다?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20가지. 되겠지? 6점 그냥 얻고 시작하는 거야. 6점이야 이거. 말도 안 되게 그 대점이. 자 그 다음에 310번 뭐 순서 상관없이 이게 바로 보이니까 하자.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거라서 하는 거야. 왜 무서워해? 글을 읽어. 제발. 글을 읽으면 돼. 안 무서워. 이게 월봉종 문제야. 딱 봐도 난 이거 월봉종 문제라고 생각했거든. 왜일까? 월봉종은 여기 지금 없지만 아쉽게도 월봉종은 교과서 비중이 큰 학교야. 그래서 나 이 문제 보자마자 이거 교과서 나오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월봉중 아닐까 생각했더니 진짜 월봉중이더라고. 위에 봐봐. 근데 교과서 그대로 나오지 않았어. 더 쉽게 나왔어. 이거 교과서 그대로 나온 것도 아니야. 더 쉽게 나왔어. 왜일까? 지금 이거 지워도 되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말한 게 A가 이길 확률이라 그랬니? A가 어쨌든 보상을 받을 확률 뭐 그런 식으로 말했을 텐데. 자, 오케이. A가 내기에서 이길 확률이네. 그지? A가 내기에서 이길 확률. 읽어봐. 실력이 같은 두 사람 A, B가 각각 32피스톨을 걸고 내기를 하였대. 그러면 총 얼마의 상금이 들어있는 거야?
64피스톨에 상금이 들어있는 거지 지금 상금이.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그 64피스톨을 다 가져가는 거지. 자, 그래서 비기는 경우가 없는 주사위 던지기 게임을 한대. 비길 수가 없어. 그랬을 때 승부가 날 때까지 해서 먼저 3번 이긴 사람 뭐래? 먼저 3번 이긴 사람이 64피스톨을 다 갖는다. 우승을 하는 거다. 그지? 자, 그러면 A가 2번 이미 B가 1번 이긴 상황이야. 지금 이미 3번을 한 상황이야. 경기를.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대? 이긴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게임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이때 상금 64피스를 어떻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 공평한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이 질문에 답하는 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아쉽게도. 여기까지 이것까지 생각하면 좀 어려운데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거 나누어 가지자는 얘기가 아니야. 나누어 가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게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경기를 했을 경우에 뭐라고 했어? A가 이길 경우 A가 이길 확률 그거 계산하자고. 알겠지? 그래서 쉬운 문제야. A가 2번 이겼고 B가 1번 이겼어 이미. 그러면 어떻게 하면 A가 이기겠어? A가 또 이기면 되지 바로. 그치? 설령 B가 1번 이겼더라 하더라도 A가 1번 그 다음에 다시 이겨주면 A가 결국엔 승리하는 거잖아. 64피스톨을 다 갖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B 그 다음에 B 이렇게 돼버리면 이겨 못 이겨? 못 이기는 거지. 이렇게 되면 B가 이기는 거지. 역전승.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 있다 없다 경우가 없어. 이게 끝이야. 이 간단한 거를 이걸 못 읽어서 안 읽어서지. 안 읽어서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 그치? 자, 그래서 A가 이길 확률과 B 그 다음에 A가 이길 확률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해가지고 둘이 더해주면 끝인데 각각의 사람들이 이길 확률이 몇일 것 같니 얘들아? A가 이길 확률, B가 이길 확률 몇일 것 같아?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싸움이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한 싸움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지금 주사위 던지기 게임 하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란 얘기야. 동전 던지기랑 똑같다고. 누구한테 유리한 싸움이 아니잖아. 그지? 다 확률은 똑같아. 이길 확률 2분의 1, 질 확률도 2분의 1. 자, 그래서 A가 한 번 이길 확률 2분의 1. 이렇게 생각했지? 맞지? 그 다음에 B가 이길 확률, A가 이길 확률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곱해주면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과 4분의 1 더해주면 얼마? 4분의 3. 되겠니? 됐지? 된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원래 이 문제는 이거야. 변형된 거라고 했잖아. 더 쉬운 거. 만약에 여기를 안 지워놓고 이거 물어보면 어떡할까? 64피스톨을 어떻게 나누어주는 것이 공평한가라 그랬지? 어떻게 나누어주는 게 공평할 것 같아? 좀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뭐 이걸 누가 신이 정해준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진짜로 이렇게 2번 이겼고 1번 이겼어. 그러면 만약에 나눠준다면 B의 입장에서 봐도 자기가 질 확률이 더 높잖아 지금. 그지? B가 질 확률이 4분의 3이잖아 지금. 4개 중에 3개. 그치? 75%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B 입장에서도 비율로 나눠받는 게 좋겠지. B 입장에서 생각해봐. 질 확률이 높아. 그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분의 3이 이길 확률이었으니까 애초에 그냥 이거를 64를 곱해서 64 중에서 4분의 3은 A한테 주고 그 다음에 그 확률만큼 B가 이길 확률이 4분의 1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비율만큼은 B가 나눠 갖는 게 B한테도 이득인 거겠지. 됐어?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게 원래 교과서의 문제야. 원래 이 물음의 답이야. 근데 여기에서 더 쉽게 만든 거야. 확률만 물어본 거지. 4분의 3. 알겠니? 요 비율 그대로 그냥 나눠 가지면 공평한 거야. 이해됐지? 완벽하게. 자, 좋아. 거의 다 했다. 거의 다 했어. 이 318번은 뭐지? 뭐길래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해놨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거 먼저 할까? 자, 이거 한번 하려고 우리가 다 잘하는데 틀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너무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
하겠다고. 다시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알겠지? 이제 못하면 안 돼 이거는. 자,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와 그러니까 이웃하는 영역은 이거네요. 보통 색깔을 중복해도 된다고 말해. 보통 색깔을 중복해서 써도 된다고 말하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RPM에서 했었지. 어떻게 한다 그래서 까먹었을 거야 반드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있었지. 자, 첫 번째는 뭐? 인접한 만약에 까먹었으면 적고 완벽하게 알면 안 적어도 돼. 인접한 영역의 개수가 확실히 해야 돼. 확실히 해야 돼. 반대로 기억하면 진짜 안 돼. 인접한 영역의 개수가 많은 것부터 칠하는 거야? 적은 것부터 칠하는 거야? 많은 것부터. 안 해? 많은 것부터 칠하는 거야. 무조건. 이거 반대로 하면 진짜 이 방법을 따르는 의미가 없어. 더 어렵게 돼. 훨씬 어렵게 돼. 알겠지? 많은 것부터 칠한다. 그렇게 해서 칠하는 순서를 먼저 결정을 해놔. 알겠지? 자, 그래서 인접한 영역의 개수만큼 제외하면서 곱한다. 이거는 뭐 계산하는 과정 설명을 하는 거고 제외하면서 곱한다. 이렇게 하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름이 어느 것도 정해져 있지 않지. 근데 보면은 A, B, C, D, E라고 보통 하는데 A, B, C, D, E라고는 좀 할 수가 없어. 왜? 여기에서 경우의 수 자체를 A, B라고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혼란이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하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선생님하고 똑같이 안 해도 돼. 그냥 너네들 마음대로 이름 매겨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아무거나 뭐 별표, 뭐 동그라미 이렇게 하든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인접한 부분이 제일 많은 걸 한번 보자. 니은이지. 여기 두 번째에다가 원래 적을 내용이 그거였는데 상관이 없다. 여기서 맨 앞에 있는 게 기역이고 니은이고 디귿이고 리을이고 미음이잖아. 순서가 원래.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인접한 부분의 개수가 같으면 알파벳 순서대로 진행한다. 그건 우리끼리의 약속이고 꼭 그렇게는 안 해도 되니까. 니은이지 니은. 그치? 니은 그 다음에 인접한 부분의 개수가 지금 니은은 3개. 그 다음에 디귿도 3개지. 그 다음에 리을도 몇 개야? 3개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순서대로 칠하면 되겠지. 또 그 다음에 인접한 부분의 개수가 많은 건 기역이지. 2개. 그래서 2개. 그래서 기역 칠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1개밖에 인접한 부분이 없는 미음을 칠해주면 되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칠하는 순서를 정한 다음에 여기서 인접한 영역의 개수만큼 제외하면서 곱한다는 무슨 뜻이냐면 니은에다가 몇 가지 색이야? 몇 가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5가지 색. 자, 5가지 색으로 니은에다가 제일 먼저 칠하는 거니까 당연히 5가지 다 칠할 수 있지. 그제? 자, 그 다음에 디귿에다가는 4가지, 그 다음에 리을에다가 3가지. 인접해 있으니까 인접해 있는 개수만큼 제외하라고. 그치? 칠해져 있으니까 이미. 니은에 칠해져 있으니까 1개 제외해서 디귿은 4개. 그 다음에 리을도 1개 제외해서 2개지, 2개. 니은, 디귿 둘 다 인접해 있으니까 인접해 있는 개수만큼 빼서 3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기역에다가 칠할 개수는 기역을 봐봐 얘들아. 기역 옆에 바로 인접해 있는 게 니은, 디귿 2개 있지. 2개를 제외하면 몇 가지야? 3가지겠지. 이렇게 하라고. 되니? 그 다음에 미음에다가 칠할 거 봐봐. 미음 봐봐. 자, 미음 여기 있지. 자, 옆에 리을 있지. 자, 리을에다가 이미 색깔 칠했잖아. 우리 리을에다가 이미 색깔 칠했잖아. 칠했으니까 이 인접해 있는 리을의 개수만큼 1개. 1개 빼주면 니은은 몇 개?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안 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하나라도 틀어지면 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1학기 때 반드시 나오고 시험도 잘 나오고 나중에 확률 같은 게 고등학교 2학년 말에 가서 할 건데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거 반드시 그냥 나와. 그냥 나오는 문제야. 대표 유형으로 나와 거기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A는 나오겠지 잘. B는 알아서 계산하고 20에다가 3 곱하면 60이고 거기에다가 12를 곱했으니까 720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B는 아주 간단해. 뭐야? 모든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이건 알아서 해. 5, 4, 3, 2, 1. 그치?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값은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외우게 돼 있어. 120까지라고. 알겠지?
계산하면 120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B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A 빼기 B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600. 이게네? 반드시 요거는 마스터하고 거의 그냥 마스터하고 시험 보러 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놓자. A 구하는 과정이 중요해. 되니?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진행한 게 아니라서 12번 했나? 아, 했다. 순서대로 진행됐네. 좋아. 자, 이거 좋다. 24번 탕정 중에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X로 하면 편해. 본인이 편한 거야. 동그라미 X로 하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자, 빠르게 설명할게. 자, 이긴 사람이 일단 별표 하나 쳐주시고 생각을 해야지. 이긴 사람이 한 판에 2점을 얻는 놀이가 있어. 무조건 2점씩 얻어. 뭐 연속해서 이기는 거 그런 거 상관없이. 알겠어? 자, 그래서 2점 얻는데 각 판에서 탕이 한 글자. 탕이가 정의를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래. 탕이가 이길 확률이 몇? 3분의 1이다. 그치? 요렇게 적어놓고 먼저 6점을 얻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할 때 결국에는 그래서 뭐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탕이가 승리할 확률을 구해라. 탕이가 이겨야 돼. 탕이가 그치? 탕이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인데 한 판당. 그치?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탕이가 몇 번 이기면 돼? 3번 이기면 되잖아. 그치? 말은 단순하지? 생각은 단순하잖아. 3번 이기면 되잖아. 6점 얻는 거잖아. 2점. 그치?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일단? 27분의 1. 3분의 1의 세제곱. 되겠지? 자, 근데 이건 가장 단순한 경우를 구해놓은 걸로써 3회 경기를 해서 탕이가 이길 확률을 계산한 거지. 근데 경기를 하는 횟수는 정해는 놨지만 5판까지나 놀이를 할 수 있어. 5판까지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OX로 하자. 알겠어?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봐. 이렇게 4번을 경기할 때 따로 구하고 5번을 경기할 때 따로 구해서 다 확률 구해서 더하면 되거든? 자, 시작하는데 일단은 얘가 마지막에 X가 적힐 수는 없어. 이것부터 이해하고 가야 돼. 일단은 처음에 탕이가 이기고 그 다음에 정이가 이기고 탕이가 이기고 탕이가 이기면 결국에 탕이가 3번을 이겨서 요것도 6점을 얻는 거잖아. 그치? 자, 요거는 되는데 얘가 안 된다는 소리야. 이건 적지마. 동그라미 X. 얘는 안 돼. 왜 안 되겠어? 당연히 여기에서 이미 이겼잖아. 그치? 그 다음에 질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해서 하자. X를 이쪽으로 옮겨볼까? 이거부터 할걸. 그치? 자, X를 3번째로 옮길 수도 있지.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이것도 되는 거잖아. 마지막에 X가 있을 때만 안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지 말고 제발 여기서 3분의 1 얘만 3분의 2잖아. 그치? 아래쪽에 가도 순서만 바뀔 뿐 계산 결과는 똑같지. 계산 결과는 똑같아. 그러니까 81분의 2 하나만 계산해서 몇을 곱하면 된다? 3을 곱하면 한 번에 계산한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어? 빠르게 5회는 꽤 많겠지. 근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동그라미 XX 이런 건 안 된다. 이미 동그라미가 3번 나왔으니까 무조건 탕이가 이기는 경우야. 3번 만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다 제외를 해주면 XX 동그라미 이거 되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선생님. 알겠지? 잘 따라와봐. X 하나만 오른쪽으로 계속 옮겨. 알겠어? X 이렇게 해놓고 미리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이거 하나 있고 X만 계속 대각선 방향으로 옮기는 거야. 동그라미 X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X 나올 순 없어. 되지?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잠깐 지울게.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이것도 되지? 그래서 여기서 X를 또 옮겨. 마지막에 있는 X만. 돼? 그래서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이거 하나 되고 동그라미 X 안 된다. 그치? X가 마지막에 들어올 수 없다. 여기 또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X를 오른쪽으로 또 옮겨.
동그라미 동그라미 xx 동그라미 이거 되지. 그 다음에 x 이쪽으로 옮길 수가 없잖아. 끝. 여기서 경우가 끝난 거야. 요거에 대한 확률만 구해주면 끝. 갈 수 있어. 뭡니까?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지. 243분의 2 두 번 곱했으니까 4. 이렇게 해주고 몇 개야? 6개지. 됐어? 이렇게 해주면 끝. 해서 3으로 한번 약분해주면 81, 이쪽은 2가 되니까 81분의 8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되겠니? 자, 계산도 어려운데 81분의 8,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서 계산했던 거 27분의 2 요거랑 27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더해주면 답이 나온다. 자, 해서 27분의 3이니까 9분의 1이 없겠다. 자, 9분의 1에다가 플러스 81분의 8 요렇게 더해준 거다. 자, 그러면 81분의 얘는 9니까 9 더하기 8 해서 계산하면 81분의 17 이렇게 마무리 되겠지. 됐어? 계산도 복잡해. 그런데 그나마 그 계산을 단순화하려면 동그라미 x를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이런 문제는 알겠지? 막 경기하고 몇 판 이기면 되고 이런 문제 있잖아, 그지? 이런 문제를 대표적으로 동그라미 x를 활용하자라는 거. 됐지? 자, 그럼 일단 단원 마무리 최대한 다음까지 고쳐와보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잖아. 드디어 학교별 그래도 굴당팀까지는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미 다 풀어봤어. 그래서 이걸로 하면 되겠다. 자, 다음까지 숙제는 이렇게 두정부터 3개. 두정, 백서, 공서 이렇게 세 가지의 학교를 풀어오면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자, 갑시다.